팀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개혁과 혁신을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공공기관 특히 관청과 같이 일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고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데 정부는 바뀌었는데 정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사회혁신 쪽을 지지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럼 일단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좀 제외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 사회복지, 다문화, 그다음에 환경, 뭐 아동 뭐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 주제가 이 사회혁신이 우리 이 지역 사회에서 많이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우리가 총대를 무라고 매야 되고 필요 없다면 뭐 우리가 그거하고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러면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먼저 모아서 이야기를 한번 듣자 그래서 1월 14일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정치권 쪽의 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다른 지역의 경우를 쭉 볼 때 이런 식으로 일들이 진행되는데 이런 게 과연 우리 지역 사회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총대를 내고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혁신 처음에 제가 맡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우리 지주참여연대 쪽은 이 일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면 뭐 국가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지난번 모임에 모이신 분들이 전문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 이게 진짜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준비물을 구성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다 함께 들어보자 해서 오늘 지금 모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누가 그 사전에 무슨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고 일들도 이제 서서히 하나씩 모두가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으로 이 운동들이 좀 체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바로 저희 정부수 총장님 사회혁신에 대한 강의를 먼저 일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주입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닌데 이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돼서 제가 전문가를 의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제 책을 써놨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기사님은 지금 구속상 아침에 지금 도청에 가서 이제 구속 석방 안 하는 결의 때 참여하고 이제 왔습니다. 제가 도정 및 사회혁신단 자문위원이고 제가 이제 김경수 도지사가 도정 인수받을 때 도민인수위원장을 했는데 그 도민인수위원회가 말하자면 이제 제안을 해서 경상남도에 사회혁신 추진단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직을 마치고 조직 개편을 하고 최근에 총 22명의 조직 가운데 8명을 이제 외부에서 공모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저런 상황에 처해서 최근에 지금 완전히 그 인사가 끝난 지 제가 미처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것대로 또 지금 준비대로 해서 일이 사회혁신 추진단이 단장을 외부에서 모셔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은 좀 소상히 알고 그 과정에서 행안부의 정책관부터 해서 제가 다리를 많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기회였습니다. 사회혁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회주의라고 또 한 사회자만 들어가면 옛날에 우리가 우리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이 전하시어 나왔던 그 영화에 그 왜 학생들이 책 읽다가 막 잡혀가잖아요. 근데 막스 베버 책 읽고 잡혀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막스라고. 근데 이쪽은 칼 마르크스고 저쪽은 막스 베버 MAX고 요즘에 MAR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성 이름 감독도 책에 파는 그냥 다 서점에서 파는 그 막스. 그래서 하여튼 사회 그러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혁신하니까 사회혁명으로 알고 그래서 영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이노베이션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디서 이노베이션 제일 많이 써요 요새? 기업에서. 자본가 그룹이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 이노베이션.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회혁신 미안하지만 그 영어로 말해주세요. 소셜 이노베이션. 그러면 오해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기다 이렇게 써놔봤습니다. 그래서 이 레볼루션이 아니에요. 체인지는 체인지인데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부터 그 레볼루션 뭐 이런 거 싫어해서 체인지라는 말을 늘 써왔습니다. 소셜 체인지, 그 다음에 자연도 늘 체인지, 변화와 이동을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고요. 사회과학은 사회적 변화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노베이션은 그 알다시피 뭔가 그 반짝반짝하는 창조적인 그 새로운 사고를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 사람 언제 오신대요? 정충훈 오시고 있대요? 예. 그 잘 시간을 조절해서 그 사람 올 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언제 올지 몰라서 내가 막 너스레를 떠니까 지금 어디쯤 오냐고 좀 전화를 해봐요. 그 혁신이라는 말이 우리는 가죽을 뺏긴다는 게 아니라 가죽을 뺏겨서 그 다음에 무드질을 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혁신입니다. 이게 혁신이라는 한자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아는 게 가죽 뺏겨내는 거. 그냥 가죽 뺏겨낼 때 고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혁신은 고통스러운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뺏겨낸 가죽으로 무드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의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원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됐다고 생각하시고 그 혁신은 이노베이션 아주 짝이 잘 맞는 말입니다. 다 왔대요? 마이크를 빼가지고 할까요? 제가 원래 이런 체질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셜 이노베이션이 언제 생긴 말이냐? 이게 1960년대부터 사회과학에서 쓰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하향식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합계색. 요거 기본이에요. 하향식이라니까 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과 함께 이거 뭔가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썼고 60년대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60년대에서 4.19 운동도 일어났지만 유럽에서는 68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고 미국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히피 새끼들 뭐 그다음에 반전 운동 그다음에 그 여성 페미니즘 운동 그다음에 또 뭐야 또 흑백 갈등 발광을 하던 그 세계가 발광을 하던 시기가 60년대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도 발광을 했어요, 사실은. 사회국. 그러니까 발광의 역사로 보면 우리도 결코 유럽의 역사에 뒤떨어지지 않아요. 같은 60년대 같이 발광을 했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발광을 더 해야 되는데 못했죠. 누구 때문에? 박정희 때문에 못했죠. 그게 이제 20년 이제 발광이 20년 늦춰지는 결과를 이제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벌써 사회적인 문제를 새롭게 묻던 거예요, 유럽이. 서양이. 근데 70년대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70년대부터 경제가 좋았겠지만 서양은 그 경제가 소득 파동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면서 이제 사회적 배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80년대 들어오면 요즘 여러분이 듣게 되는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이 쓰여졌다. 그래서 이게 쭉 이제 오다가 2010년 되면 유럽의 그 연합에서 유럽의 2020년 즉 10년 후의 전략으로 핵심 개념으로 사회혁신을 갖고 오고 이때는 우리가 지금 요새 고민하는 뭐예요? 노동의 유연성 그렇죠? 경제 성장 이 개념보단 노동 안정성과 노동의 질 중심 그리고 인간 중심 그런 사회를 실현하는 쪽으로 이제 목표를 삼으면서 그 맨 앞에 세운 개념이 사회혁신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또 의심하려고 그러겠죠. 사회주의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만 대체로 사회혁신이라는 거는 좀 밑으로부터 그리고 약자에 대한 이런 것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이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혁신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과 함께 하는 혁신이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리고 이 속에는 사회혁신 속에는 뭐가 돼요? 행정혁신이 따라와줘야 돼요. 행정혁신이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관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사회혁신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다음에 재미있게도 기술과 산업혁신을 모두 포괄합니다. 요새 뭐 스마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전부 기술혁신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대. 우리나라는 뭐부터 들어왔냐면 요부터 들어와요. 사회혁신이. 그래서 사회혁신과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면 맨 먼저 쓰여지는 논문들이 기술혁신, 산업혁신이에요.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컨대 쓰레기 문제가 막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 문제를 뭐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를 쉽게 소각하고 쉽게 이동시키고 하는 그런 걸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보다는 이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이제 이걸 가져가요. 근데 이건 다 지금은 공장도 스마트화하듯이 사회적 문제도 기술이나 산업 혁신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혁신 속에는 이것과 이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기업의 문제, 상생의 문제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어떨 때는 사회혁신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전문가들이 어떤 새로운 아이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이 혁신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행안부가 만들어온 그림을 제가 사로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그라미도 같은 연필하고 색깔도 입히고 하느라고. 사회혁신의 주체는 여기 주민입니다. 우리 시민이라는 말도 쓰죠. 국민, 도민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주민입니다.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생활 문제를 다뤄야 되니까요. 시민, 국민 하면 누가 다루냐면 정부가 다루게 됩니다. 국민, 시민 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주민이 구체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냥 시민 그럽니다. 방법은 여기 신뢰협동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뭐냐면 서로 네트워킹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과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목적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누가 자꾸 사회적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해서 내가 쉽게 말하면 옛날에 공익이라고 하는 거야. 공익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공익적 가치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고 우리가 사회적 가치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삶에서의 가치. 이게 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요구가 있어서 혁신을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혁신을 하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밑에서부터 문제가 없는데 뭔 혁신을 합니까? 지금까지 문제도 누가 진단했냐면 정부가 진단하고 문제도 다 정부가 진단하고 문제 해결책도 정부가 그 정부 나오면 정부를 주변으로 한 정부가 정부예요? 네? 정부입니까? 아니죠? 아직 없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사회혁신이 필요하냐? 시장과 공공부문이 풀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워낙 이제 세상이 다양해지고 다변화되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걸 정부가 우리는 맨날 정부 보고 해결하잖아. 정부 해결을 할 능력이 없어. 또 시장도 그게 안 해줘. 그러니까 내 문제 내가 풀겠다 이거야. 네가 풀어봐라. 네 문제 네가 풀어봐라 그거예요. 그 이해 갈등의 복잡성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시 정부나 뭐 중앙 정부나 이제 갈등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또 얘기하려다 보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목포의 이번에 손혜원 씨 때문에 목포가 되는데 목포의 그 옛 두 가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도심 재생의 제일 좋은 방법이라 갖고 크게 두 가지를 나눴잖아요. 손혜원 방식 또 하나는 뭐야? 35층 그거 짓자는 거야. 근데 양쪽 다 그게 도시 재생이라는 거야. 근데 한쪽에서 보니까 저 개새끼가 도시 재생이 아니라 저 개발해가지고 돈 먹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이쪽에서는 야 저씨 썩은 건물 데려다가 저거 해가지고 적당히 불합하다가지고 지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때 굉장히 복잡해서 쉽게 말하면은 막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이 경상남도도 갈등 웬만한데 갈등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정식이 아니라 위원회. 일종의 거버넌스다 보니까 이게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가지고서는 적당히 하면 대결이 안 됩니다.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불안하잖아.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이것 때문에 사회혁신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 가치는 이거 정부가 내놓은 사회적 가치 개념입니다.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동의 이익이 나오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아니 그거 가서 저거 지워 저는 죄송합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에 보면 있잖아요. 뭐 사상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거 이전의 자유 그런 거 빼고 그런 건 기본이고 주거 이전의 자유 같은 소리 하네. 돈이 없어서 서울 이상 못 가고 있는데 무슨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어? 사기야 그거. 근데 자우지간 그런 가치 중에서 사회적 가치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거는 그런 보편적 가치라기보다 물론 보편성에 사실 기초하는데 사회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의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서부터 다 나왔어. 사회적 개념. 예컨대 무슨 여성 안심 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성은 일단 밤에는 약자로 보는 거야. 낮에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안심 귀가 이게 이제 여기서 서울시에서 박원순이가 한 그거예요 이게. 그런 거 나오죠. 물론 그런 약자만 아니라 다양한 약자들이 있죠. 그 휠체어 탄 분들을 어떻게 교통을 좀 편하게 해줄 건가. 재밌는 건 왜 시골에 무슨 저기서 뭐 버스가 안 나온다 막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시에서 100원 택시. 100원 택시. 아이디어 좋잖아 100원 택시. 내가 어디 가서 수곡에서 다리 나달라고 그랬잖아. 여기 수곡 저 도의원 계시면 수곡에서 다리 나달라고 가서 그래서 내가 누가 그러더라고. 자 저기도 100원 버스를 도입하자. 그리고 그게 훨씬 다리 놓는 것보다 싸다. 이제 누가 그렇게 주잖아. 그런 아이디어들. 그 이제 그 일종의 말하자면 변두리 사는 사람 약자라는 말이에요. 교통 잘 안 오는 약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냐 하는 아이디어. 근데 사실 자기들이 내놔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뭐냐면 다리 나줘! 다리 나. 이게 뭐냐면 이게 정부에 기대겠다는 얘기거든. 이게 사회혁신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민주적 의사결정이니까 참여.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서 주민자치하라는 거야. 주민 참여 예산부터 해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혁신의 주체는 옛날에는 행정조직에서 향해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얘기하면 야 사회혁신가 또 지금 시민단체 말이야 참여연대도 있고 말이야 뭐 환경도 있고 말이야 다 있는데 걔들이 나가면 되지 니들이 왜?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시민단체 나도 시민단체를 해봤지만은 비판, 견제, 대안제시 이 정도에 머무른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주민이 중심에서 결정을 짓는 거야. 근데 이 결정 지가 지금 뭐 힘이 없는데 지가 결정하면 뭐야? 시민단체가 그래도 똘똘 뭉쳐가지고 연대하자 이 아저씨. 저 양반 아니지.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게 되는 거야. 돈도 주고. 그럼 해야지. 물 들어올 때 못 젓는 거야. 물 들어올 때 못 젓지. 제일 나가는 거. 이럴 때는 우리가 물도 안 들어오니까 지가 발각한 거 아니야? 단체 만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단체는 싹 청구하고 손잡고선 짬짬이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이거는 짬짬이가 아니고 당당하게 내놔. 아니 주겠대. 물론 안 주는 자치단체는 많아요. 예, 여기도 좀 그래. 근데 하여튼 자우디가 이 주체가 여기서 이러가는 거야 지금. 오케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 기술도 예전에는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서 주는 우리가 쓰는 거야. 으아! 하고 쓰는데 이제 우리가 야 이렇게 이런 거 만들어줘. 그리고 작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주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만드는 쪽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뜻이에요. 잘 될라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회혁신은 기본적으로는 어디하고 맞닿냐면 결국 주민 자체하고 맞닿는 거예요. 저분이에요? 거기서 됐다. 저 장관도 내가 무슨 얘기를 떠들었는지 알아야 자기 얘기를 할 텐데. 이 주민 자체 참여 확대. 그러니까 지금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혁신의 한 내용이. 근데 지금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지금 어떻게 실시하는지 아시죠? 그 공모 사업이라고 공모 사업. 공모해가지고 야 돈 줄게 모아 그래가지고 돈 몰아준다 그러고 이쁜 새끼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참여 예산 제도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도 우리도 이 사회혁신에서 공모하는데 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진행하는 과정이 달라. 그건 이분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준비됐지? 그 다음에 이제 수기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입하고 하는 민주주의에 같이 떠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결정이 어떤 방식이에요? 손 드는 거야. 손 드는 거. 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손 들기야. 우리 하잖아. 여기 있다가 갑자기 그만해. 빨리 손 들어. 이거 하냐? 어이 의원님 그렇게 하죠? 왜 싸우잖아. 손 들기. 적당히 얘기하다가 싫어. 그래서 그걸 보완하겠다고 나누는 게 뭐냐면 뭐 소수의 의견을 뭐 어찌가 됐지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 근데 수비는 입하고 하겠다는 게 끝까지. 질긴 놈이 살아남겠지. 그게 디스코스 민주주의라고. 디스코스 떠드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해보고 지랄하고 해보는 게 수기민에서 직접 민주주의적 형태로 가는 거예요. 주민자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주민자치의 단위가 너무 크잖아. 우리 벌써 몇만 명이야? 30만 명이 단위인데 유럽 가봐 2,000명 막 이렇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어차피 이 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나라는 조그하는데 그렇게 큰 걸 더 좋아하냐는 거라고 했어. 큰 여자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큰 명이 키가 좀 많이 근데 우리 큰 누나가 기만한데 외견이니까 종자개량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아들 둘은 1m 90짜리가 나왔어. 그때 딸은 1m 50짜리가 나왔어. 이게 썩 잘 안 섞이더라고. 이렇게 대충 올라가지고 발 탁 자르면 좋은데 이게 어떤 거는 근데 하여튼 좌우지간 이게 늘 우리가 원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형태를 띄는 것이 사회혁신의 논의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밑에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 이 어리버리한 우리가 이 참여한데 우리 맨날 무슨 예산학교 세고 하는데 무식을 몰라가지고 그 자료도 안 주지만 전문가는 딱 보면 다 안 되는데 우리는 앞만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좌우지간에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는 주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회혁신과 행정도죠. 공공행정의 혁신인데 행정지원체제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도 행정혁신 하려다가 공무원들이 저항이 있으니까 도정혁신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보통 혁신하면 일을 열심히 하게 한다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뭐 인센티브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인센티브도 여기 정확하지 않았지 인센티브도 어떻게 줘야 되냐면 쉽게 말하면 이 사회혁신에 어떤 만큼 기여할 수 있는 내부 조직과 그 일을 했느냐에 따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근데 그 시스템을 지금 저기서 만들고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궁금해. 다음 주 18일 나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인센티브를 줘도 출결석을 잘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런 행정 시스템으로 바꿔서 사회혁신을 하도록 얼만큼 백업했느냐. 근데 사실 그게 할 수 있는 구점이 있어요. 각 부처별로 옴부즈만 제도도 있고 위원회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은 전부 다 뭘로 해요? 그냥 옆에 장식물로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의견을 듣는. 그리고 나 어떻게 용역 준다고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그 다음에 민간협치의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 제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민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독임제라고 해서 장관 이런 거는 임명해서 독임제. 그 사람이 결정기관이야. 장관, 총장 다 이게 결정기구예요. 기구. 사람이 아니에요. 법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방송통신위원회 하면 위원이죠. 그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서 이제 어느 것이 더 나은 시스템이냐에 대해서는 논쟁들은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는 뭐냐 민간협치의 거버넌스인데 이것도 민간협치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대. 지금 뭐라 했어요? 행정은 밑에서 백업시켜라 이거지. 되겠어요? 나도 말해보고 이상은 인 좋은데 진짜 지금 태어나 그러니까 바보입니까? 그렇죠? 자, 이건 그냥 갑시다. 이게 멀건 얘기한 거니까. 금방 끝내겠습니다. 사회혁신과 기술. 여기 우리 조창래 대표님 좋아하는 리빙랩 나왔습니다. 그 혁신과 기술이 뭐냐? 사회혁신을 위해서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리빙랩이라는 거예요. 랩은 레고로토리 알죠? 실험실의 준말 랩. 네? 그러니까 MIT 교수가 제시한 건데 살아있는 실험실, 우리 마을의 실험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직접 나서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는 사용자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혁신의 과정이 딱 요거의 한 과정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첨단과학 기술 아니 그 서울에 내가 와서 뒤져보니까 그 북촌 있죠. 북촌에 이 새끼들이 관광객이 아무데나 그냥 쓰레기 처발리고 도망가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리빙랩 방식으로 해결한 게 뭐냐면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다 탁 버리는 것을 사진이 착착 찍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데 가면 할인해줘. 지가 안 했는데도 다 알아서 할인을 해줘. 다 연계돼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기술 혁신을 통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데 우리 정말 색다른 방식이잖아요. 그 리빙랩을 어떻게 했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앉아가지고 근데 그 중에는 사실은 뭐야 이런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끼어 있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잡다한 놈들이 끼어 있어야 얘기가 나오지. 그럼 아이들을 누가 내면 그럼 또 어떤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자 해서 전문가도 초빙해서 얘기도 듣고 이런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누가 돈도 안 주는데 미쳤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조금 돈 주겠다 그 뜻이야.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뭐야 저기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돼. 자 사회혁신의 절차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쳤다고 혁신을 하고 지랄이냐? 아버지하고 괜히 싸워? 아들이? 아버지가 자꾸 지배하려고 뒷대비니까 씨로 받는 거지. 문제가 없는 곳에서는 혁신도 없는 겁니다. 필요하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험도 하고 거기에 그렇죠. 재정도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 가치를 하다 보면 훼손이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표처럼 뭐가 재생냐 싸우다가 적당히 풀어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 제도의 변화까지 가면 좋죠. 핵심 요소는 아이들과 참신해야 되고 실행할 수 있고 사회적 그 문제를 해결해서 효과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는 거예요. 누구의 역량 강화? 주민의 역량 강화. 주민이 결국 원래 우리가 뭐예요? 주민이 각자 의사결정자가 돼야 되는데
맨날 주민 무식하다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는 사회혁신에서 제가 봤을 때 프로세스가 제일 중요해요. 과정. 실패를 통한 새로운 방향, 모색.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했으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그래서 조금 지루하고 지난하더라도 그 프로세스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무슨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방법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브레인, 머릿속에서 스토밍, 폭풍처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막 짧은 시간을 주고 아이디어, 그게 탐심성이 나오니까 그때 거지 같은 기준이 중요한 저게 뭐냐면 거지 같은 아이디어라도 받아라. 갑자기 듣다가 이 거지 같으면 안 한다는 거야 말을. 일단 거지 같은 아이디어를 꺼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살펴가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참여의 재미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이 사회혁신의 과정은 난 학계, 교육계에 있는데 교육계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 주도적 학습으로 가기 위한 전략들을 짜온 거하고 비슷해요. 사실. 자, 사회혁신을 위해서 혁신가가 필요한다. 전문가가 아니라 혁신가가 필요하다. 전문가는 뭐냐면 전문가는 사실 누가 전문가? 기존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전문가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라면 옛날 사람. 그렇죠? 혁신가는 기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바꾸자라고 제안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용역을 주면 용역을 항상 지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옛날에 그랬잖아. 다리를 놔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용역을 주면 이게 연구는 안 하고 가서 이걸 놓채는 거야. 말재는 거야. 그것부터 물어보고 놓으려는 의지가 있구나. 그러면 놓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좋고 막 그래서 써서 줘. 저거를 놓는 걸 원하지 않고 괜히 주민이 닥달하니까 용역을 주고 하면 안 넣는 게 훨씬 경제적 이렇게 보고서 수그래. 믿지 말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는 건 그래야. 그래서 숙련된 전문가에서 체인지 메이커로 변화시키는 사람. 이게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혁신과 네트워크는 이 능력은 공감 능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추도록 큰일 났네. 이러다가 혁신가 한 명도 못 만나네. 굉장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해나가고 스스로 사회혁신을 하고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사회혁신 정책 인식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사실 지금 사회혁신을 위한 정책을 피우는 것이 정부 부처가 많아요. 국토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기획재정 사회적 경제하고 특별히 관련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까지 요새 나서가지고요 난리요. 또 교대도요 11억 받아왔죠 이번에. 근데 이거 그랬더니 보수들이 이 무식한 것들이 공세도 하고 영국이고 투자해서 그게 뭐냐면 기본 조건 네트워킹. 이 지역과 네트워킹하는 사업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네트워킹이야. 공동회. 그러니까 교육부도 그냥 막 갖고 들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대학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낸다면 진주교육대학도 도서관이 여기 다른 지역의 다른 도서관과 연계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공공의 다른 도서관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그렇게 되면 도서관 직원의 일이 많아져. 그렇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지. 미쳐도 혁신을 해. 미쳐도 죽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야 인센티브도 준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돈은 또 안 줘. 연구하는 것만 주고서. 그러니까 그게 소용이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이제 그렇게 하면 주겠다. 이제 교육까지 나섰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회혁신 하는데 여기 우리 송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이 7억의 이 학교의 그 연구소들 전문가들이 다 여기 멤버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 끌어내야 되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핵심 정책 과정에도 국민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무슨 광화문 일본가 그 얘기를 하는데 광화문 일본가 나죠.
내가 도민 저거 할 때 인수할 때 저기 경남 1번가 그거 해가지고 도민참여센터를 했는데 내가 서울에 그 광화문 1번가 팀을 지금 아직도 유지하는데 가서 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 그게 왜냐면 그 저기 온라인으로 하는 거하고 오프라인으로 나눴어. 그 온라인이 훨씬 재밌잖아. 청원 폼 때는 청원 들어오면 막 언론에서 얘기하고 그런 폼 나는데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쭈리 해가지고 하는 것이. 보니까 그것도 되게 웃겨. 내가 가서 여기서는 뭐 내가 나중에 술집에 가서 얘기해드릴게. 이게 참여를 통해서 사회지역 문제 해결해라.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도정부나 시정부가 다 그 오픈 마인드인데 뭘 하긴 했대. 무슨 소통 어쩌고 저쩌고 뭐 했는데 누구랑 소통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시장 좀 만나줬더니 바쁜지 뭐 알겠습니다. 그건 답이 없어요. 자, 행안부가 이제 오늘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줄 텐데 주민과 혁신과 활동의 생태계를 마련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응? 오케이? 이게 사회혁신과 네트워크를 부산에 전국적 조직은 있는데 경남 없어. 내가 이 얘기 해드릴까? 내가 행안부 가서 그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2017년, 18년 쭉 해가지고 17년도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시민사회가 얼마만큼 성숙해 있고 뭐 하여튼 좌우지간에 행안부에서 하는 이런 일에 얼마만큼 이렇게 뭐 지원 요청을 하고 뭐 하는 거 했더니 제일 안 되는 데가 경남. 경북은 또 가서 돈 타먹는 건 또 말은 안 들어도 돈 타먹는 데는 와서 타간대 막 하시는 제일 안 하는데 경남. 그 담당 그 저기 팀장이 그 저기 뭡니까 마산 제일여고 출신인데 나한테 하여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포럼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거는 밑에서 올라와 있다니까 행안부가 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야 돼. 혁신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면 지원하겠다. 그래서 대구가 맨 먼저 했거든. 대구 맨 먼저는 이분은 난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김용찬 정책관이 나한테 아주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뛰어난 전략가고 뛰어난 사람도 오늘 기대에 맞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대구가 먼저 한 거는 김부겸 씨가 행안부 장관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 자기도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야. 거기서 할 이유가 뭐 있어. 아무나 뛰어나지도 않는 곳에서. 근데 웃기는 건 강원도 춘천에서 했는데 춘천은 말이야. 춘천 알죠? 마치 우리가 창원에다가 들이박듯이 원주 강릉에서 춘천 알기를 떠고 간다고. 인구도 많잖아. 인구는 원주가 더 많아. 근데 이 새끼들 춘천에서 하니까 이 새끼들이 안 하겠다고 그런 걸 겨우겨우 해가지고 맞죠 내 말? 네? 그래가지고 했어. 근데 또 어떻게 갈랐을지는 몰라.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 혁신 포럼을 지원해서 뭐냐면 행안부, 광역도시, 그 다음에 진주시, 그 다음에 사실 행안부는 광역을 대상으로 하지 진주처럼 이런 기초자치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근데 김용찬 정책관하고 나하고 얘기했어. 진주는 진주혁신 포럼으로 가야 합니다. 왜? 여기 진주혁신 도시였잖아. 그래 이렇게 했더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지난번에 과장하고 왔을 땐 그 말 못하고 갔잖아. 그 친구하고 저기 얼마 전에 도에서 만났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한테 메시지 날리려다 가만 놔뒀는데 야, 총장님. 예? 적당히 하시고. 아 예. 시간 많이 네, 그래서 여기 이 얘기는 뺄게. 리빙렉 다 나왔으니까. 자, 현재 경상남도는 사회혁신 추진단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 혁신정책, 민간협치, 주민활동, 청년정책, 소통방법의 새로운 혁신 요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그 거점 공간을 진주에다가 입주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두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2개를 신청했는데 1개만 뚝 잘라서 창원만 하고 진주를 잘랐어요. 도의원께서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도의회에서도 이런 개판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행안부에서 40억짜리 그 소통 공간을 여기다가 이제 경남에서 이렇게 뭐 받아봐라 해서 이 도에서는 진주로 보낸 거야.
딴 데 보낼 것도 없어. 우리가 맨날 설치니까 이제 진주 가면 될 거라고 왔는데 500평이야. 500평 공공 이 건물을 내놓을 수 없다는 건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그 후에 그 정책관하고 해서 정책관도 지멋대로 못한데 기획관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진주시가 안 나오겠다. 근데 내가 그 서류를 보니까 진주시로서는 그 서류 작성을 못하겠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서류를 작성을 못했겠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에 선생님 이런 문제를 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꼴 났을 것 같아.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내가 설명을 좀 하겠다고 면담 요청했는데 대꾸가 없어. 그래서 김해 쪽으로 지금 갔어요. 김해인데 조현명 행정국장이 거기 그쪽 지금 부시장으로 갔는데 김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꼴을 못 만들어요. 뭐. 네? 진주에 하나 노래도 내보시죠. 그럼요. 그 추경에서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저렇게 뒤에 있어가지고 그게 추경 만들어드립니다. 약속했죠? 네. 오케이 여러분 약속받았습니다. 진주시는 이게 내가 이렇게 물음표를 하려다가 그래도 혹시 이게 밖으로 나갈까봐 근사하게 정책 필요. 지금 진주혁신관 네트워크를 우리가 결성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단체 연대회의가 아니냐면 아시죠? 아까 시민단체가 했던 역할과 이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혁신가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 속해 있던 또는 뭐 정당에 속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민으로서 진주에 있는 시민, 주민으로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어떤 혁신을, 쇄신을 위해서 내가 여기 참여해서 함께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걸 오는 겁니다. 단체 연대회가 되면 단체끼리 들어와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개인들입니다. 개개인의 혁신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거는 좀 느슨하죠, 개념이. 그런 사회혁신에 동의하는 혁신가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물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룹이 되겠죠. 아마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사회혁신 문제들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또 그 문제를 가져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혁신가 네트워크를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고, 그렇죠? 관리가 아닙니다.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면 자기들이 돈 내서 전문가를 붙여도 줍니다. 또 사실은 진주시가 그런 전문가 풀들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행안부가 지돈 다 안 되고 이제 손 안 대고 코풀라고 이제 공공기관 이렇게 쪼아가지고 이제 돈을 내라고 이제 하겠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여기 몇 개 있습니까? 야, 11개를 쪼아가지고 일단 진주부터 문제를 해결합시다. 경남, 아까 우리 이분이 얘기했지만 창원에 가서 경남의 시민운동을 하는 쪽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관심이 없어요. 주로 YMC 쪽 사람들, YWC 쪽 사람들하고 만나봤는데 전혀, 그래서 그래 뭐 더 잘 됐지 뭐 같이 우리끼리 먹어. 지들끼리 먹고. 그래서 그 필요하면 지들이 달라고 그래가 또 먹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주 혁신가 네트워크가 결성되면 진주 혁신 포럼을 이제 행안부하고 경상남도하고 여기 공공기관하고 진주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하는 꼴을 보니까 이제 좌석 중에 어디에 앉혀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저기 의원,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으니까 한마디 더 하면 이런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요청하고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원들. 이것들이 내가 해야 될 건 지간.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거든. 근데 무슨 중간 마진 먹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회혁신의 시스템과 제도가 바뀌게 되면 시의원과 도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두 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찾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